펜실베니아주에서 교도소를 탈옥했던 살인범이 결국 2주 만에 경찰과의 기나긴 추격 끝에 체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어로 실시간 증오범죄 신고가 가능한 전용 플랫폼이 개설됐습니다. 멕시코에서 1000년 전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 형태의 시신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무장한 4인조 강도가 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에서 한 경찰관이 경찰차에 치여 숨진 여성을 조롱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펜실베니아주 교도소에서 벽을 타고 탈옥한 죄수가 13일 만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펜실베니아 경찰국은 오늘 오전 8시쯤 항공기의 열 탐지 기능을 통해 나무 더미가 우거진 덤불 속에 숨어있던 다넬로 카발칸테를 발견해 결국 체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카발칸테는 수풀을 기어 도주하려 했고 이 순간 경찰견이 카발칸테의 두피를 물면서 제압해 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붙잡혔습니다. Cavalcante did not realize he was surrounded until that had occurred. He began to crawl through thick underbrush, taking his rifle with him as he went. Had a dog with them. They released the dog. The dog subdued him. And team members from both of those teams immediately moved in. He continued to resist, but was forcibly taken into custody. 앞서 카발칸테는 지난 월요일 밤 사우스 코너트리 타운십의 한 주택에 침입해 소총 22정을 훔치다 이를 발견한 집주인이 총격을 가하자 달아나면서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카발칸테를 체포한 즉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잘라 신원 확인과 무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붙잡힌 카발칸테는 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이며 탈옥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인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신설했습니다. 증오범죄를 당하고도 신분이나 영어 문제로 신고를 꺼려하는 한인들을 위한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LA 한인 축제가 열리던 서울국제공원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한인 노인은 한 히스패닉 남성으로부터 망할 한국인이라는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엔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남성 4명이 무리를 지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인타운 곳곳에서 벌어지는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타운 내 벌어지는 증오범죄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신고 체계가 너무 이원화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접수하기도 힘든 환경이었고 설사 접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태블릿 요번에 만들어서 번호, 전화번호, 그다음에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일괄되게 접수를 받아서 이것이 해당 부서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팔로우를 하려고 그래요. 증오범죄 피해 신고 플랫폼은 한국어와 영어, 방글라데시어 등 3개 국어로 이용이 가능하며 주 7일 실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접수된 증오범죄 피해 신고는 내용이나 지역별로 분류해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차후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영어 구사가 어렵거나 신분 문제로 신고를 꺼려하는 한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인타운에는 헤이크라임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모르고 신분이 없는 사람이 아마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신고해 주시면은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를 해가지고 LA시 경찰, 그다음에 시의원, 시장 사무실에다 이걸 원권을 올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덮으지 마시고 신고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플랫폼을 개설한 주민의회 측은 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 피해 신고를 비롯해 각종 치안, 주거 환경과 관련한 민원 사안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해 LA 한인타운 주민들을 위한 통합 민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 형태의 시신 2구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전문가인 제이미 마우사는 멕시코 의회에서 열린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첫 공개 청문회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2구의 사체를 공개했습니다. 마우사는 이 미라들을 2017년 페루 쿠스코에서 발견했으며 최소 1000년 전에 존재했던 외계 생명체로 주장했습니다. 또 이 미라들은 머리 하나에 3개의 손가락과 2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견 당시 엑스레이 사진도 공개하며 한 시체 안에는 여러 개의 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우사는 이날 자신이 제시한 미라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연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미확인 비행 물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중들은 공개된 미라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속 E.T.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며 놀라움을 표출하는 반면 소품이나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한 가정집에 4인조 무장 강도가 침입해 가족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은 지난 11일 저녁 10시 40분쯤 8,900블락 페블비치 서클에 있는 한 주택에서 겁에 질린 한 여성에게 강도 침입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마스크를 쓰고 총기로 무장한 4인조 강도들이 집안에 있던 남성에게 전기 충격기를 가한 뒤 쓰러뜨렸고 노인 여성과 14살 그리고 7살 아이들을 묶고 주택의 금품을 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한 여성은 옷장 안에 숨어 911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들이 도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납치, 강도, 총기 소지 등 중범죄 혐의로 구금 중이며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헬기를 동원해 용의자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도주한 용의자 3명은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며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경찰관이 경찰차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을 조롱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은 지난 1월 24일 23살 여성 자나비 컨드라가 도로에서 경찰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히고 당시 사고에 대한 경찰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해당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다니엘 오더러 경찰이 평범한 20대 여성이 죽었다면서 조사할 필요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등의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이 담겼습니다. But she is dead. No, it's a regular person. Yeah, just write a check. Yeah, look, $11,000. She was 26 anyway. She had limited value.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속도 제한은 25마일이지만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경찰차의 속도는 당시 74마일로 확인했다면서 경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과 숨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오더러 경관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숨진 여성은 노스이스턴 대학교 시애틀 캠퍼스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 석사 학위를 오는 12월 취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폭등했던 항공권 가격이 가을에는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항공권 가격 추적 업체인 호퍼에 따르면 9월과 오는 10월 국내선 항공권 평균 가격은 211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6월과 7월, 8월의 국내선 항공권 평균 가격보다 29%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유럽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평균 가격의 경우도 지난 여름보다 31% 하락한 33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과 비교해 이번 가을 여행객들의 수요가 줄어들자 빈 좌석을 채우기 위해 항공사들이 항공편 할인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겨울철에는 항공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특정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에게 UCLA로 편입 우선권을 주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특정 분야의 전공으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이 UCLA로 편입 우선권을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AB 1291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하게 될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오는 2026년부터 2027학년도부터 최소 8개의 특정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은 UCLA로 입학이 보장됩니다. 현재 8개의 전공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2028년부터 2029학년도부터는 편입 보장 프로그램이 UCLA 이외에 다른 4개의 UC 캠퍼스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를 제외한 6개 캠퍼스는 학교별로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미국 내 손실액이 이미 570억 달러를 넘는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올해 미국에서 현재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준 자연재해가 총 23건 발생했다면서 이는 역대 연간 최대 건수를 경신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피해액은 피해 규모 산정이 끝나지 않은 지난달 플로리다주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이달리아를 빼고도 총 5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2020년 한 해와 비교했을 때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았고 특히 북대서양을 영향권으로 하는 허리케인 집중 시기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전체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자연재해 피해액이 급증하자 의회의 재난구호기금을 현 12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재선 도전과 관련해 고령의 나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77%에 가까운 대중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나설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 초 정식으로 시작될 민주당 대선 경선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10년 동안 여성 100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후 복제물을 재유포한 미국 국적의 40대 한인 남성이 한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정부지법은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의 복제물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3살의 한국계 미국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한인 남성은 해당 영상을 괌에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사법당국은 외국이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건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말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올랐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인데다 7월 상승률 3.2%와 비교해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비교하면 0.6% 올랐는데 1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지수가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급격히 오른 국제유가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여파로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10.6% 폭등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대비 4.3% 오르는 데 그치며 전달보다 둔화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눈여겨보는 지표인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 흐름을 유지했고 과열됐던 미국 노동시장도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hat's a negative, but I don't think it's enough to change the prognosis for what the Fed's going to do for the remaining part of the year. 시장에서는 다음 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로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유가 상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세를 보인 데 대한 안도와 물가 오름세가 계속될 경우 연준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도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30여 분 앞서 회담장에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현지 매체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 낮 2시 반쯤 기지 안에 있는 발사체 설치 시험동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오후 4시쯤엔 배석자 없는 1대1 회담까지 진행했고 이후 두 정상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잔을 들 것을 제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와 유럽의 정세를 토의했다며 전략적 협동 강화에 만족할 만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북한이 건강, 교육, 인도주의 분야를 비롯한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포탄과 로켓 기술의 거래는 물론 식량 지원,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또 연합훈련까지 외교, 경제, 군사 부문의 모든 협력 체계를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렘린궁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파병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다음 일정으로 수호이 전투기 등 군사장비 생산 시설이 있는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와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이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무기 거래를 실제로 추진한다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직함을 빼고 푸틴 대통령을 미스터 푸틴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미스터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 것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국방 협력 강화가 북한의 군사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Any arrangement that would improve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ies certainly would be of significant concern to us. 북한과 러시아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돈바스와 남부 지역 포병전에서 쓸 탄약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이 북한에 무기 구걸을 하고 있다고 재차 비난했습니다. 푸틴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다며 구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a year and a half later, after losing tens of thousands of Russian soldiers and spending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here he is begging Kim Jong-un for help. 또 러시아가 자신도 찬성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전쟁에서 쓸 무기를 얻기 위해 깨고 있다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폭풍으로 대홍수가 발생한 리비아에서는 6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10,000명으로 추정돼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대홍수가 휩쓸고 간 거리. 차량들은 흙더미에 파묻혔고 거센 물살에 떠밀린 듯 건물에 박히거나 담장 위로 올라가 버린 차도 눈에 띕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홍수로 숨진 피해자의 시신은 계속해서 수습되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자 아버지는 오열합니다. 지난 10일 열대성 폭풍 후 다니엘이 리비아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를 강타하면서 외곽의 댐 2곳이 무너졌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전을 기준으로 데르나에서만 사망자는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도 최소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리비아 동부 정부는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للأسف نص عربنا ويمكن 90% من عربنا لو فقدت حوش خالتي بكامل حوش خالتي كامل. 지중해에서는 한 해 2-3번 정도 메디케인으로 불리는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동반된 건 이례적입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해봄 혁명 여파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세계 각국에서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부산과 가까운 일본 대마도에 핵 폐기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연료 쓰레기를 모아서 땅에 묻는 겁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대마도시 의회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한 1단계 조사 추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전역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재처리 핵연료 찌꺼기를 땅에 묻는 사업인데 현재 홋카이도 2곳과 대마도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対馬市の動きなどを通じてですね、全国でこうした関心が高まってですね、理解が進む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매립 대상인 핵 찌꺼기는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 핵 폐기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의 재처리 시설에 약 1만 9천 톤이 쌓여 있는데 이를 유리와 섞어 고체 덩어리 2만 7천 개로 만들어 지하 300m 아래에 보관합니다.
일본 정부는 1차 조사에 20억 엔, 2차 조사에 70억 엔 등 교부금을 내걸고 낙후된 지역이 유치에 나서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마도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対馬にその核を入れることが対馬の未来のためになるっていう大義名分は分かるけれども、本当に本心からねそう思ってい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私はちょっと疑問に。 대마도는 본토와 달리 지진 발생이 드물어 핵 폐기장으론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일본 내부에서는 나옵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는 대마도 시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将来的に本当にこの安心安全に住めるのか、このことが私は一番懸念をしておりますのでですね。 대마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지만 부산에서 불과 49.5km 거리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의 새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유인촌 전 장관이 지명되는데 MB 정부 시절 인사들이 대거 현 정부에 포진하게 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여가부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문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일을 맡겨주셔서 사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윤 대통령이 MB 정부의 요직을 지낸 인사들을 등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태효 안보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은 모두 MB 청와대 출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 한 번 몸을 담았다는 것은 큰 기준은 아니라며 전문성, 책임성, 역사적 소명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신보수를 뜻하는 뉴라이트란 단어는 동아일보 기자이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와 이념 등의 단어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스펙트럼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만 끌어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로 자꾸 인사를 돌이키느냐, 결국 검증된 분, 그러니까 정권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사들을 찾으신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개각 명단은 민심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념 전쟁 내각이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새 국방부 장관이 지명된 상황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 질문에 거듭 부인했고 대통령실은 장관 교체가 최상병 사건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사의를 밝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거듭 추궁했습니다.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대통령실의 지시 혹은 부탁이었는지 여부, 이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위선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윗선에서의 지시가 사의 표명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의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습니다. 여권에서도 탄핵 전에 사의 표명하는 게 그게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나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상병 순직 사건은 국방부 장관 교체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야권의 책임 추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각을 해버렸는데 탄핵이 가능한 건가요? 이제 뭐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북러 회담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민주당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스페인의 한 여기자가 뉴스 생방송 도중 행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성추행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됐는데 가해 남성은 뻔뻔하게 발뺌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를 든 여성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거리에서 강도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자의 몸에 손을 대고요. 어느 채널이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여기자가 신체 접촉을 항의하자 남성은 그런 적 없다며 잡아떼는데요. 카메라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또다시 여기자의 머리에 손을 대는 등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전파를 탔고 스페인 경찰은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북극 그린란드 바다 인근에서 대형 유람선이 자초돼 승객 200여 명이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초 선박은 현지 시간 11일 정오쯤 그린란드 수도 느크에서 1,400km 떨어진 바다를 향해 중이었는데요. 빙하 근처 해저에 쌓인 진흙과 모래더미에 걸리면서 좌초됐습니다. 배에 탄 승객은 대부분 호주 국적자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5일에나 구조선이 도착할 것으로 현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격투기 대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구글 CEO와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등 미국 AI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죠. AI 규제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머스크는 AI를 양날의 칼이라며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문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가르치는 딥러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수장 모두 AI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AI가 잘못될 경우 초래할 결과가 심각해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인 루마니아 영토에서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사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다만 러시아의 의도적인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나토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이즈마일에 드론으로 집중 공격했는데요. 이후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루마니아에서도 지난 6일과 9일 러시아 드론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잇따라 발견된 바 있습니다. 비좁은 구덩이에서 뭔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다리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소 한 마리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국 비숍 오클랜드의 한 마을인데요. 갑자기 농장에서 집안이 무너지면서 구덩이가 생긴 뒤 암소 한 마리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즉각 구조에 나섰고요. 암소의 뒷다리에 가죽끈으로 묶은 뒤 트랙터 등을 이용해 끌어올려 소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우리나라 두 곳에서 신기한 자연현상이 잇따라 목격돼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나는 하늘, 하나는 바다에서 관측됐는데 함께 보실까요? 그제 오전 11시쯤 춘천 하늘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파란 하늘 한가운데 중간이 원 형태로 뻥 뚫린 구름 보이시죠?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당시 하늘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하늘에 투명 UFO가 떠 있는 것 같다, 뻥 뚫린 하늘이 신비롭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홀스트리크 구름 혹은 홀펀치 구름으로 불리는 기상현상으로 구름층 사이에서 형성된 얼음 조각이 주변 수증기를 흡수하며 떨어져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신비한 기상현상 하면 단골 손님이죠. 용오름도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여 이름 붙여진 용오름 현상은
대기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인데 울릉도 근처 해상에서 종종 관측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영상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던 남성이 한 발을 의자에 올려놓더니 손에 집은 소주병을 기울여 그대로 발에 붓습니다. 테이블 정리하러 온 업주 흠칫 놀라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겠죠. 돌아온 대답이 황당합니다. 남성은 전날 발에 화상을 입었는데 따가워서 그런다고 말했다는데요. 업주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제지하자 남성은 청소비 주면 되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이고는 욕설 섞인 말을 쏟아내다 결국 가게를 나섰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자괴감이 든다고 적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구동성 손님의 잘못이라며 자괴감을 가질 필요 없다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각종 플랫폼이 요즘 암표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추석 열차표 판매 글입니다. 연휴 시작 전날인 27일, 정가 46,800원에 판매되는 KTX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행 열차표가 7만 원 넘는 가격으로 올라왔는데요. 1, 2만 원의 웃돈을 요구하는 또 다른 판매글도 있습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도 이렇게 웃돈 얹어 판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열차표와 달리 오프라인 거래만 처벌할 수 있는 공연이나 각종 스포츠 경기에 온라인 암표 거래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이돌 그룹 등의 콘서트부터 국가대표 축구 경기까지 다수의 암표 거래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예정된 가수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은 암표가 원가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암표 거래는 빠르게 진화하는데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암표상들이 온라인에서 판을 치는 상황을 정치인들이 방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힘세고 사납기로 유명한 불곰에 맞선 어미사슴 이야기입니다. 많고 손바닥 사슴, 일명 무스 2마리가 밤길을 걷고 있는데요. 뿔이 없고 덩치 큰 왼쪽이 어미겠죠.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알래스카 불곰의 이 득대까지 튀어나옵니다. 짧은 순간 어미는 눈에 띈 큰 불곰에게 달려드는데요. 완력으로 당할 재간이 없는 어미 무스, 불곰에게 목을 물리고요. 동시에 늑대는 어린 무스를 뒤쫓습니다. 지난달 28일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에 설치된 야생동물 연구용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요. 어미와 어린 무스의 생사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알래스카 야생동물 보호국은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